1세트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나선 의문이 들었습니다. 얘네 돈 너무 멀어요. 이미 오빠! 분명 2달 전 롤드컵 결승전에서 치열하게 맞붙은 두 팀인데 왜 이렇게 전력 차이가 심할까? 물론 선수 교체가 있긴 했지만 그러기엔 각 팀의 리더들은 변하지 않았기에 KT가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하지만 KT는 2세트에서 바로 저력을 발휘했고 T1은 대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거는 이탈. 아 잠깐 딜라인 별로. 야 우리 다 죽었어 일단. 요거 뺏긴 했는데. 페이지가 노립니다. 진짜 다 끌렸고요. 아이고 이렇게. 페이커는 2분 만에 평온한 협곡의 분위기를 깨트립니다. 또 많이 유발하고 조금 더 그래도 편한 구도라고 많이 인식이 되었었는데 좀 세게 가네요. 뭔가 이전 상황에 BDD가 자꾸 라인 클리어를 먼저 하고 일방적인 딜교를 하자 페이커는 라인을 무시한 채 앞으로 걸어가 풀콤보를 꽂습니다. 이후 나닉과 유치아를 동시에 터뜨려 전진하면서 카이팅하니 BDD는 딸피로 전멸이 빠졌죠. 하지만 BDD 입장에서도 CS 20개만 먹고 첫 기한을 하기는 너무 아까운 상황. 한 라인만 덜을 노려보지만 이 사소한 욕심이 참혹한 결과를 낳습니다. 캠에서 페이커의 시선을 자세히 보면 들어가기 직전 자꾸 모니터 아래쪽을 잠깐 보는데 이는 만화 체크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딜 계산은 끝낸 상태에 추가로 W와 E스킬을 쓸 만화가 될지 계산한 것이었죠. 라이즈 1렙 기준으로 W의 만화 소비량은 50, E스킬은 35기 때문에 총 85의 만화가 필요했지만 페이커는 약 70부터 안무빙을 시작하는데요. 이는 안무빙을 하고 탈리아를 잡는 동안 만화 회복이 될 것까지 고려한 것이었죠. 자력으로 쏠기를 따낸 페이커는 미드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 정글 깊숙하게 들어갑니다. 커즈가 아직 첫 기한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에 3대3은 무조건 이긴다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변수가 하나 생기는데 퍼펙트가 뒤쪽으로 테를 타서 4대3 역으로 싸먹힐 위험에 처할 뻔합니다. 합류해 있어가지고 일단 레넥톤이 뒤에 오기 전에 앞으로 뚫고 있습니다. 정면입니다. 한 점을 찍기엔 T1 쪽에서 괜찮습니다. 다행히 퍼펙트가 뒤로 도착하기 전에 앞으로 뚫은 다음 지각 변동까지 피하여 인명피해 없이 살아 돌아갈 수 있었죠. 이후 약 8분간 휴전 상태가 이어지는데 T1은 용, KT는 유충을 차지하면서 평화롭게 성장하는가 싶더니 다음 용 전투에서 크게 맞붙습니다. 많이 왔어요. 이거 나오라는 거예요. 당시 50이 막 3일째를 맞춘 시점이라 KT 입장에서도 할만한 전투였습니다. 또 양팀의 조합 특성이 서로 CC기가 강력한 챔피언들이 다수 구성돼 있어 어느 팀이 먼저 녹이기 시작하는지가 중요한 한타였죠. 이럴 때는 누가 먼저 선빵을 치는지 그리고 주변 딜러들의 딜각이 잘 잡혀서 선빵을 통한 확실한 이득을 취했는지 예를 들면 점사를 통해 한 명을 끊고 시작할 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데 한타 시작 지점에서 양팀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건 정글 간의 노림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였죠. 오너가 일부러 용둥지 깊숙한 안쪽에서 용을 딸피로 만드니까 커즈 입장에서 용 바깥 구도보단 용 안쪽 바이에게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분신으로 들어가 바이한테 궁을 걸어 뒤따라온 폴로 BDD의 CC 연계로 고립돼 있던 바이를 녹이고 시작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오너가 용에 더 집착해서 순진하게 끝까지 용을 쳤을 때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용 체력이 애매한 1800대일 때 이미 큐를 차징해둔 상태로 커즈를 노리고 있었고 커즈가 분신을 쓰자마자 아예 풀까지 활용하여 확실하게 이니시를 걸었던 것이 가장 중요했죠. 이렇게 되니 KT 선수들의 CC기들은 상대를 녹이는 방식의 공격이 아닌 커즈와 폴르를 살리기 위한 방어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아요. 예. 지각 변동인데 정전 세교고요. 점사에서 녹이자. 서로 터뜨렸고 이번에 BDD 위험. KT 대부분의 범위 스킬들이 오너한테만 집중된 반면 T1은 상대 진영이 오너 쪽으로 쏠려있는 상태에 위아래로 싸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너의 에어본, 페이커의 룬속박, 그리고 캐리아의 2인 서리빨까지 깔끔하게 연계가 들어갔죠. 게다가 주요 딜러인 양팀의 원딜 위치도 중요한데 처음 에이밍은 핑화가 박힌 삼거리에서 눈치를 보다가 갑자기 싸움이 열리는 바람에 이쪽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우측 하단을 자세히 보면 에이밍이 나올랑말랑 본대와 합류하지 못하고 있죠. 아래쪽에 페이지가 서있으니 1대1 하기도 힘들어 딜을 못 넣었지만 페이지는 이주궁으로 속박 걸린 2인에게 원거리 딜을 넣을 수 있었고 이후 비전을 이용하여 폭딜을 넣은 후 자신이 타겟팅 당하자 정화를 써서 어그로만 받아준 채로 위쪽으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T1은 한타 승리 및 이용까지 획득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약 15분경 KT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전령 앞에서 시야 싸움을 벌이다가 오너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서 뒤를 붙잡혀 버린 것이죠. 이전 상황과 달리 KT 선수들은 3명이 모두 모여있어서 딜각도 예쁘게 잡힌 상태로 선빵을 친 것이 주요했고 이후 합류도 탈리아가 궁으로 빨랐기에 T1은 깔끔하게 오너만 내주고 패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인 건 당시 바텀에서 도란이 진득하게 퍼펙트와 딜교를 해주면서 타워를 거의 깨놨다는 점이었는데요. 결국 자력으로 퍼펙트를 밀어낸 후 첫 포탑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T1은 아까 전령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해 상대방도 CC 연계가 워낙 좋고 탈리아가 먼저 합류할 수 있으니 시야 싸움할 때 특히 조심해야겠다는 걸 학습할 수 있었죠. 이러한 학습 효과는 다음 3용 싸움에서 제대로 빛을 발합니다. 일단 C자 부시에서 시야를 꽉 잡아두고 가장 단단한 도란을 정찰병으로 둬서 어그로를 끄는데요. 당시 상대탑은 탑을 밀고 있었고 에이밍은 미드 포탑에 밀려 들어오는 라인을 정리하느라 합류가 늦었습니다. T1이 정말 잘하는 운영인데 바루스보다 이즈가 라인 선푸시가 좋은 걸 활용하여 먼저 라인을 밀고 그 찰나의 틈을 활용하여 시야 싸움을 걸어버리는 것이죠. 이건 상대가 한 발짝만 선을 넘으면 바로 응징하겠다는 T1의 설계였습니다.
사전 작업이 역시 그럼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들어가 봅니다. 일단은 물면서 물면서 계속 땡다가 먼저 네. 커즈 시야에서 보면 T1 본대가 왼쪽으로 빠져있으니 가볍게 딜교 한번 해줬을 뿐이지만 T1의 본대 챔피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모두 언덕을 한 번에 넘을 수 있는 챔피언들이었죠. 오너와 캐리아는 이동기로 넘어가고 페이커는 라이즈궁으로 뒤쪽에서 나타나니 순식간에 커즈를 선빵 및 녹이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그나마 T1 선수들의 피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바로 용까지 치니까 KT 선수들은 미드 쪽으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상대가 용을 계속 치면 미드 압박을 해서 끊어먹거나 용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움직임이었죠. 여기서 T1은 살짝 리스크는 있지만 최고의 이득을 낼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너만 계속 용을 치게 놔두고 나머지 인원들은 미드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 둘 특공대로 파견한 것이죠. KT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게 아래쪽에 시야가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T1이 갑자기 이쪽으로 밀고 나오는 것도 KT. 강신 관계 들어왔는데 뒤쪽 인원들이 더 있습니다. 나르 쪽을 봤는데 나르가 버텼고요. 네, 정면. 도란과 캐리아 모두 반피 상태였고 다른 팀원들의 합류가 덜 됐기에 리스크가 있었지만 도란은 상대 레넥톤 풀에 반응하여 벽 뒤쪽으로 넘어갔고 캐리아는 락한 속박을 걸면서 살짝 왼쪽 무빙을 하여 에어본에 뛰지 않아 생존할 수 있었죠. 이후 페이지와 페이커가 합류한 상태에 EDD의 필살 지각 변동이 꽂히지만 페이지는 비전으로 회피하면서 상대를 밀어내버립니다. 그렇게 T1은 결국 안 좋은 컨디션이었지만 각자의 개인기를 발휘하여 용 획득, 미드까지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T1의 시야 운영은 계속되는데요. 페이지가 미드 근처에서 어그로를 끄는 동안 캐리아는 깊숙하게 침투하여 상대 레드압 부시에 와드를 박았죠. 이후 상대 라칸이 해당 부시에서 귀한 타임을 잡으려 하자 바로 파란색 핑이 찍힙니다. 오너와 캐리아는 주저없이 그쪽으로 이동했죠. 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나왔군요. 나 이렇게 마무리. 그런데 달리다. 폴로 입장에선 자기 진영 정글에서 원딜과 함께 귀한 턴을 잡은 것이니 안심했겠지만 워낙 T1이 중반 시야 전쟁 과정에 전략적으로 와드를 설치하다 보니 상대하는 서폿이나 정글이 정말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쪽 정글 시야를 잡아두니 페이커는 혼자 상대 2차 포탑 앞까지 진격 후 퍼펙트를 밀어내 압박을 가했죠. 이제 KT는 사이드에서 페이커를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T1은 3용을 이미 획득한 상황. KT 입장에선 오브젝트 전투에서 끝장을 봐야 한다는 뜻이었죠. 근데 정면을 좀 때려보는데. 메가나를 미리 뽑는 것도 좋고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갔어요. 콩이 이 왔거든요. 퍼펙트 위치. 일단은 잡을 잡고 그래 잡았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가 처음엔 BDD가 도란에게 지각 변동을 적중시키면서 도란이 점사당하는 그림이 나왔고 뒤쪽에선 퍼펙트가 뒤를 돌았기 때문에 꽤 위협적인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위쪽 페이지와 캐리아가 이미 진입해 있는 커즈를 노리는 게 아니라 미드에 있던 상대 3인방을 밀어내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줬기 때문에 커즈와 퍼펙트가 역으로 싸먹히는 구도가 형성돼 버렸죠. 도란은 아쉽게 잡히긴 했지만 KT가 결국 전선이 밀려났기에 다용은 그대로 T1에게 넘어갑니다. 확실하게 주도권이 넘어가니 KT는 조금 더 성장하고 바론에서 맞붙기 위해 조그마한 실점도 허용하지 않도록 아예 몸을 웅크려서 빈틈을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도란과 오노의 호흡이 그 빈틈의 실을 찾아냈죠. 바텀에서 1대1을 하고 있던 도란이 상대쪽 부시에 핑화를 박아줍니다. 그리고 오너가 아래쪽으로 삥 돌아 해당 부시로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렇듯 양탑은 사이드에서 딜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와드를 어디다가 박았는지 또 언제 시야에서 사라졌는지 계속 본대와 소통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퍼펙트는 이미 집에 간 상태였는데도 도란과 오노는 그 지점 근처에서 그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결국 여기 와, 여기인데 한동안 안 들렀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퍼펙트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강신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 지독한 집착이 만들어낸 성과였죠. BED가 포탑이라도 막으러 왔지만 혼자 도란을 막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탑 차이도 심각하게 벌어졌습니다. 도란은 돈값을 확실하게 하는 탑이라는 걸 다음 한타에서 보란듯 증명하는데요. 물지 못했고요. 그런데 반응해버렸고 들어갑니다. 안으로 진입. 메가도 이제 되기 때문에 메가들이 3인 그리고 페이커를 같이 칩니다. 바론을 견제하기 위해 깊숙하게 빨려 들어온 KT 선수들 쪽으로 앞점프로 달려들더니 메가로 변신하자마자 궁대박을 터뜨립니다. 탑이 이렇게 시원하게 판을 만들어주면 같은 팀 딜러들은 너무 신이 나죠. 그렇게 하나씩 잡아낸 후 바론을 먹은 T1은 바텀으로 진격하여 무지성 돌격으로 시원하게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KT는 2세트에서 마치 다른 팀이 된 듯 무섭게 몰아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도란이었죠. 갱킹이라도 가는 건데 전멸로 이동하였습니다만 뛰어난 쪽. 원래 라인전을 리드하고 있었고 렉사이의 땅굴을 윗무빙으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탑 정글이 모두 풀을 투자하면서 올인했기에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란은 기죽지 않고 침착하게 라인전을 풀어나갔고 오히려 CS를 14개 리드하는 동시에 포탑 채굴까지 해내는 기량을 뽐냈죠. 미드에서도 페이커가 시종일관 아칼리를 압박하면서 차이를 점차 벌려나갔기에 T1의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커즈가 뒤쪽에서 나타나 갱킹에 성공했고 바텀에서도 2대2 싸움으로 페이지가 잡히면서 원딜 성장이 뒤처지기 시작하는데요. 양팀 조합을 보시면 두 팀 다 단단한 탱커를 갖춰놨고 캐리형 원딜을 택했기에 후반부 서로 앞라인 녹이기 싸움에 돌입할 텐데 그럴수록 원딜의 성장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커즈가 바텀으로 내려가 다시 페이지를 노렸죠. 네, 나갑니다. 하면서 일부러 뒤쪽에 던져서 어떻게든 슬로우 맞힌 거죠? 근데 변이 있었고
계속 갱킹보다는 한타 탱커 역할이 중요하여 정글링에 집중하고 있던 문도와 달리 세주안이 궁 쿨타임 때마다 적재적소에 갱킹을 갔던 커즈 덕분에 KT의 스노우볼은 한층 더 빨라졌습니다. 이렇듯 커즈가 미드 바텀을 풀어주니 그 사이에 있던 T1 레드 쪽 정글도 이제 안전구역이 아니게 됐는데요. 얌전히 정글링하던 오너까지 덮쳐서 성장을 견제했기에 후반에 도모하기 위한 중간다리마저 끊기는 느낌이었죠. 결국 T1은 타이적으로 줄건조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살짝 욕심을 내서 포탑을 깨기라도 하면 것보다 이쪽을 둘러싸겠다라는 건데 먼저 BDD도 옵니다. 이거 다 왔기 때문에 KT로서 여기서 득점할 생각이에요. 다 맞고요.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벌써 페이지는 3데스,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던 유나라와 점점 전력 차이가 벌려지고 있었죠. 이쯤 되면 T1 팬들은 특별한 전략으로 역전하기도 힘들어졌으니 선수들의 개인기를 극대화시켜 전투 한 방으로 역전하는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쳤던 KT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했죠. 정명합니다. 정명합니다. 자연은 안쪽으로 돌파했고 근데 만개 때렸는데 잘 들어갔는데요. 만개. 벌써. 그래서 뒤쪽을 일단 그리고 아지를 페이커인데 옵니다. 딜러 쪽이 마무리 되는 그림인데요. 다 맞죠? 퍼펙트가 전멸로 페이커 페이즈 동시에 두 명을 띄워버렸고 여기에 고스트의 니코군까지 연계되어 T1 진영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나마 오른쪽으로 생존하여 끝까지 저항해봤지만 딜이 전혀 안 들어가는 상황에 위기를 극복하긴 힘들었죠. 이렇게 킬스코어 1대10. 하지만 T1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상대탑이 텔 없이 바텀 사이드를 미니까 로란의 텔을 활용하여 바론 버스트를 시작했죠. 원래 같으면 상대가 조급하여 실수가 나올텐데 BDD의 포지션은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뒤로 지르는 게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안전 도로를 쉽진 막혔고. 않아요. 네. 도란이 안쪽에 있는데. 그래서 BDD 하나 마크한다고 룰루 필살기가 빠져버렸고 아래에서 치고 들어오는 상대를 도란이 혼자 막아보지만 성장 차이가 너무 심하여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T1은 대패하고 그대로 KT에게 바론까지 내주게 됩니다. 문제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대가 후반을 도모하기엔 너무 먼 21분경에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지금부터 T1은 아펠리오스가 3, 4코어를 갖출 수 있는 최소 10분 동안 어떻게든 버텨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넥서스 안에서 가만히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 것만 방어한다면 절대 게임을 이길 수 없죠. 도란은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상대와 일기토를 신청하여 딸피로 쫓아내기도 하고 오너도 상대의 전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정글에서 대치하면서 어그로를 끌어줍니다. 이렇게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결국 첫 바론 타임을 버텨낼 수 있었지만 유나라는 어느새 4코어가 완성됐죠. 가장 단단한 오너도 3방 맞으니 반피가 날아갑니다. 결국 4용까지 공짜로 내주고 드디어 두 번째 바론을 먹고 진격하는 KT. 여기서 T1은 1대15 스코어를 버틸 수 있게 만든 전략이 나오는데요. 당신 상대 4명은 미드에서 밀고 들어오고 퍼펙트는 탑 쪽에서 혼자 미니언을 끌고 오고 있었죠. T1은 4명이 함께 미드 대치를 해주는 동시에 도란을 바텀에 파견하여 최대한 라인을 밀도록 해줬습니다. 이에 도란은 적당히 밀고 위안을 하려다가도 더 리스크를 아는 채 한 라인 더 미는 것을 선택했죠. 잠시 후 BDD가 도란을 잡으러 뒤를 돌자 도란은 미련 없이 텔을 타고 바로 귀환을 해줍니다. 이 플레이 하나 덕분에 T1이 사실 패배를 면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KT의 바론 시간은 1분이 남아있었죠. 딱 이 시점에 만약 BDD가 도란에게 어그로가 끌리지 않고 본대와 합류했었다면 그냥 힘으로 뚫는 게 충분한 격차였고 이전에 도란이 바텀을 쭉 밀어두지 않았다면 세 방향이 동시에 압박당했겠죠. 1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3억 제기가 터지거나 한타가 열려 게임이 끝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BDD가 바텀 라인을 끌고 오니 어느새 바론 시간은 약 20초밖에 남지 않았죠. 뭔가 답답함을 느꼈는지 KT는 그제서야 미드에서 액션을 취해봅니다. 맞죠. 그런 점에서 차라리 다행히 캐리아가 미카엘로 빠르게 반응해주면서 페이지는 소모가 없이 뺄 수 있었고 아직 저항할 힘이 남아있게 됐죠. 결국 미드는 뚫렸지만 여전히 바텀은 도란이 타워업까지 나가서 수성에 성공한 상태. 당시 KT 선수들은 엄청 답답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해설진은 다르게 해석했죠. 계속 이렇게 게릴라전 형태로 미니언들 이용해서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유나라가 공성을 하기 위해서 타워를 칠 때는 T1 입장에서도 반격을 노릴 만한 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KT가 리스크 없이 야금야금 갉아먹는 플레이가 잘한 것이고 진짜 근데 T1도 되게 답답할 것 같죠. 그런 점에서. 그래서 T1 선수들이 반격하기가 쉽지 않아 답답했을 거라 말했지만 저는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봤습니다. 물론 KT 조합이 대체로 팔이 짧아 공성이 유리하지 않은 것마저도 이니시와 핑퐁 수단이 충분했고 개인적으로 KT의 플레이가 침착한 게 아니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고 느껴졌죠. 30분밖에 안 됐는데 이미 4용을 먹고 골드 차이는 무려 11,000 이상. 실제로 2번의 바론을 먹고 진격했지만 KT는 싸움 한번 시원하게 열지 못한 채로 미드 억제기 하나 밀고 귀환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맵에 살아있는 모든 정글 몹들이 사실상 KT 소유나 다름없었고 그 시간 동안 성장 차이를 더 벌리지 못했던 건 분명 KT 입장에서 아쉬울 만한 결과였죠. 반면 T1은 이렇게 불리한 상황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었다기보단 바론 타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상대의 소극적인 공세로 성장 기회를 얻었기에 답답하기는커녕 속으로 회제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아 아까비 하필 눈 한 번 가자. 다음 저거 장갑 때 봐도 돼. 뒤에 있어. 근데 시간 잘 끌긴 한다 우리. 나 뒤에 좀 나온다. 어쨌든 위기를 넘기고 36분에 출연한 장로 T1은 페이지의 4코어를 완성시킴과 동시에 최후의 결투를 준비했죠. 이제 포지션 잘 잡아야 되고 안쪽으로 그래도 안쪽 에이밍 쪽
살짝 도란이 스리슬쩍 포지션을 잡다가 순식간에 풀로 에이밍을 물면서 한타가 시작됐는데요. 그렇다고 나머지 선수들이 급하게 돌진하는 게 아니라 문도궁을 쓴 오너를 앞세운 뒤 뒷포지션을 유지한 것도 좋았죠. 이때 커즈가 세주궁을 던져 페이지를 기절시키지만 캐리아는 미카엘로 즉시 풀어줍니다. 하지만 KT는 이미 진격 오도가 떨어진 상태였죠. 도란이 네. 들어갔고 그러다 만개. 예, 예. 포스 컨디시뇨. 페이커 잡혔고. 예. 근데 고스트와 커즈가 페이지를 노리러 진격하는데 페이커가 중간에서 아지르 궁으로 이 둘을 공중에 띄워버립니다. 순간 페이커가 혼자 고립되는데 이는 오히려 티원에게 호재로 작용하는데요. 커즈가 페이커를 잡기 위해 딸피의 장로가 아닌 페이커를 바라본 순간 오너가 장로 스틸에 성공한 것이죠. 게다가 아까 페이커의 희생으로 페이지는 컨디션이 매우 쌩쌩한 상태였습니다. 일각이 이거 변했어요. 네. 명. 문도는 장로 영혼의 힘을 얻어 혼자 에이밍을 끊어냈고 페이지는 뒤쪽에서 그대로 밀고 올라가 KT 선수들이 서둘러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결국 2대2 교환으로 상황은 마무리됐지만 아직 아펠리오스의 장로 영혼 효과는 남았기에 상대 미드 2차까지 밀어내 다시 성장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바론이 나왔을 때 백도어하는 KT 2인조를 도란과 페이커가 막아내는 그림도 멋졌는데요. 일단 도란 뒤로. 도란 뒤로. 2대2? 근데 이거 같이 찔러요. 근데 근데 이게 이게 또 애매한데. 서로 가면서. 도란이 딸피일 땐 페이커가 앞서서 막아주고 페이커가 위험할 땐 도란이 진격하여 상대를 몰아내는 핑퐁이 가히 예술적이었죠. 결국 2대2 교전에서 승리한 도란이 바론 쪽에 합류하면서 이번 바론은 T1이 획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론을 먹고 빠지는 과정에서 KT의 습격으로 도란이 잘리게 됐는데 아쉬움도 잠시. 이후 렉사이가 뒤를 돌았을 때 게임이 끝날 뻔한 걸 페이지와 캐리아의 피지컬로 극복한 게 오히려 천만다행인 순간이었죠. 그렇게 장로는 KT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시점엔 결국 한타가 중요하기에 바론보다 장로의 가치가 높은 편인데요. 장로의 힘을 믿은 KT가 최후의 이니시를 걸었죠. 서로 같이 풀다리. 싸우고 싶다. 유나라. 오 유나라. 들어갔어요. 이제 그냥. 커즈가 페이지를 노리고 들어갔지만 오너가 대신 세주궁을 맞아 앞라인을 지켜줬고 그동안 페이지가 프리딜을 하면서 커즈를 녹여버립니다. 장로고 뭐고 4대5 상황이 됐으니 T1은 상대 발목을 붙잡기 위해 돌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KT 좀 안될것 빠져야 되는데 근데 같은데요. 내가 꺼져요. 빠지는 것도 잘 빠져야 돼. 그래 역마치게 역으로 들어가면서 와 만개. 그런데 비디디 위협. 질라타가 물렸고요. 역으로 잡아버립니다. 오너가 전멸 큐를 던져 에이밍을 슬로우 거는 데에 성공하자 KT는 반격하기 위해 뒤쪽에 있던 페이지를 노렸죠. 하지만 간발의 차로 니코공이 닿지 않았고 그대로 페이지는 프리딜을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퍼펙트까지 깊숙하게 빨려 들어왔고 결국 페이지의 진격을 한번 멈추는 데에 성공했지만 이제 도란이 앞궁을 활용하여 에이밍을 잡아내는 데에 성공했죠. 정말 역대급 역전판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상체에서 항상 리드하여 그 주도권으로 게임을 끝내버리는 경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굳이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걸 기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위기가 생겨 후반까지 게임이 길어질 때 이렇게 페이지가 후반 캐리를 할 수 있다는 장면을 직접 확인하니 T1의 승리 옵션이 한 개 더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는 경기였네요. 다음 경기는 금요일 BNK전이고 겜빗은 또 즐거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겜빗이었습니다.